부산시 동래구 칠산동 인근에 있는 하수구 주변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뛰어놀다가 사람의 조각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손가락을 전부 절단한 상태입니다. 시신을 이렇게 살해하고 토막한 거로 봐서는 이건 원한 내지는 치정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24살의 양씨고요. 시신의 일부 조각조각을 신문지로 이렇게 둘둘둘 쌌었어요. 싼 신문지를 다 걷어다가 정교하게 펴놓고 신문지를 또 다 돋보기로 봅니다. 그 과정에 그 신문지에 낙서가 있었어요.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하나 드러나 버렸어요. 이 사건은 1979년 6월 20일 한여름입니다. 79년도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 인근에 있는 하수구 주변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뛰어놀다가 사람의 시신의 한 조각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명백히 사람의 시신의 일부였고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손가락을 전부 절단한 상태입니다. 신원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범인이 용케 잘려진 일부 손가락에서 지문의 일부가 나올 수 있도록 실수를 한 게 하나 드러났습니다. 일정 부분의 쪽지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정교하게 채취해가지고 이제 없어진 사람이라든지 가출인, 실종인 이런 사람들 그 지문을 뽑아서 특징점 대조를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원이 특정이 됐어요. 그 신원이 특정된 사람은 24살의 양씨고요. 부산시 용당동에 거주하는 직업은 다방 종업원 양씨였습니다. 이남 이녀 중에 막내였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양씨가 5살 때 사망을 했고 어머니는 8살 때 사망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고아 수준이죠. 오빠하고 언니하고 같이 이제 한 집에 살았고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더 이상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가출을 합니다. 이 양 씨가. 그래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전전한 거예요. 하여튼 뭐 궁극적으로 부검 그 결과는 끈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한 이게 직접 사인으로 부검 결과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목을 졸려서 살해된 이후에 그 범인이 이제 그 시신을 훼손해 가지고 하수구 인근 뭐 이런 데다가 갖다가 유기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바로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손가락 끝까지 잘라갔다면 이 범인 금방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피해자 주변을 수사하게 됩니다. 살해 동기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당일날 저 행적 뭐 알리바이 이런 거 동선 전부 다 까서 맞추는 게 이제 알리바이 아니겠습니까? 시신을 이렇게 살해하고 토막한 거로 봐서는 이건 원한 내지는 치정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건 분명히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겁니다. 어떤 외진 곳에서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살해를 했다면 그 자리에 방치하고 가는 게 범인의 그 어떤 심리겠죠. 그런데 이처럼 알몸 상태로 토막해가지고 손가락 끝을 잘라갈 정도라면 이거는 범행 장소는 볼 것도 없이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추정에 의거해서 이 양씨, 사망한 양씨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거기다 이제 이렇게 대입을 씌워서 매칭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하나 드러나 버렸어요. 양씨와 동거하던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26살 부산 사직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남성이었습니다. 부산의 그 모 철강 생산관리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양길 집으로 경찰이 다 쫓아갔는데 이미 이양길은 그 잠적한 상태.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양길이의 집을 정밀 감식합니다. 목욕탕에서 범행에 사용한 쇠톱, 그다음에 빨래 방망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장지도 나오고요. 고무끈도 발견이 됐어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신의 일부 조각조각을 신문지로 이렇게 둘둘둘 쌌었어요. 싼 신문지를 다 걷어다가 정교하게 펴놓고 신문지를 또 다 돋보기로 봅니다. 그 과정에 그 신문지에 낙서가 있었어요. 그 낙서가 있었던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집을 압수수색할 때 그 이 씨가 평상시에 쓰던 글씨 있잖아요. 네네. 그 글씨체하고 신문지 낙서 그 글씨하고 필적을 대조했습니다. 아, 예, 예. 경찰이 딱 육안으로 볼 때는 신문지에 낙서하고 이 사람 일기장이나 뭐 이런 거 메모한 거 네. 그 글씨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확실하게 용의자로 추정이 된 겁니다. 이거. 하여튼 이 정도 됐으면 이 남성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이 씨. 찾아야죠, 예. 확인을 해봤더니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6월 21일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회사 와가지고 월급하고 또 그때까지 일한 퇴직금 포함해서 16만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때 79년도에 16만 5천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돈이에요. 예. 글쎄 82년도에 내 월급이 10만 원 내외였던 거 생각하면 정황이 더 확실해지네요. 이거는 뭐 경찰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씨를 이제 범인으로 아주 보고 네. 이 사람 사진을 구해요. 전단을 30만 장을 그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에 배포해 버립니다. 이영길이를 이제 그 범인으로 봤으니까 얘 잠적하기 이전 단계 이 사람 동선을 복원할 필요가 있어요. 시신 발견되기 4일 전 사망한 양 씨, 이 여성을 데리고 본인의 작은 방에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양 씨는. 네. 그리고 그날 저녁 9시경에 여자 양 씨 없이 그 이양길이 혼자 나와서 지 자전거를 끌고 나갔대요, 밖으로. 그때 집 앞에 계단에 피 묻은 흔적이 있었는 건 봤대. 아, 목격. 그런데 네. 다음 날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네. 이게 누구냐면 이양길이 어머니의 아, 진술이에요. 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양길이 방은 따로 준 거고 동거를 다른 데서 하다가 이제 이 양 씨하고 헤어지니까 이양길이가 집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네요.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예, 들어온 예. 거야. 이양길이 어머니는 경찰 협조에 적극적으로 그러시네. 임했습니다. 추정컨대 이양길이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네. 빨래방망이로 때려서 실신을 시키고 키고. 목을 졸라서 살해한 뒤에 네. 목욕탕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신문지 여러 장 같은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한 후에 네. 약 2km 정도 거기서 떨어져 있는 칠산동 네. 부산시 칠산동에 이제 한 그 시신 발견 장소가 아까 하수구였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유기한 걸로 이제 경찰은 시나리오를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잔인하다 진짜. 거기다가 그 피의자 이양길이 엄마의 진술 이외에도 6살짜리 강량 이양길이의 조카 6살짜리 강량이 있었는데 걔한테 경찰이 그 진술 들었어요. 엄마하고 이모하고 마루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삼촌이 들어와서 빨래방망이를 작은 방에 갖다 놓더래. 들고 가서 이 마당에 네. 빨래방망이 있었나 봐. 네, 네. 또 밖으로 나가서 양 씨를 데리고 들어오더래. 그리고 양 씨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또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고요?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아,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누구도 들어오지 마. 내 허락 없이. 네. 이렇게 말했다 삼촌이. 네, 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엄마하고 이모가 아이씨 저기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저 작은 방에 말이야. 네가 들어가가지고 담배하고 핸드백 거기 있어 엄마 거. 그거 좀 갖고 나와.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가지러 들어가니까 이영길이 그 삼촌이 혼자 누워있고 다락문 쪽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발이 보였다. 그렇게 하고 6월 17일 날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출근 안 했어요. 그때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게 이제 20대 여성 알몸 토막살인 사건 부산에서 뭐 막 난리가 났거든요. 알려진 게 이제 뜨니까 회사에다 사표 내고 이제 그 뒤로는 집으로도 안 왔어요. 어디로 갔냐면 동선 파악을 해봤더니 대구시 남구 대구. 대연동에 있는 누나가 있어요. 가서 하루 밤을 잡니다. 이놈이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예. 그리고 이제 행방을 감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 씨하고 이양길이 같은 경우는 76년도 3월 달에 만났대요. 만나갖고 한 달 뒤부터 단칸방을 얻어갖고 동거를 했다고 그래요. 2년간 동거를 하다가 네.
요 직전 4월 달에 네. 이건 6월에 났잖아요. 네. 한 두어 달 전에 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은 뭐 이양길이에 의한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이 명백하고 검거만 남아있는 근데 상태. 어떻게 잡아? 21시 10분경에 대구시 동대구역 앞에서 불신 검문에 의해서 검거됩니다. 검거돼 가지고 압송하는 과정이 되겠죠. 네. 거기서 뭐 경찰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동거 중이던 양 씨가 나를 배반하고 달아나서 끔찍한 범행을 내가 자행했다. 시인을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이양길이는 양 씨하고 동거 중에 네. 이 여성을 많이 때렸답니다. 어떤 날은 다방에 출근도 못한 날이 얼마나 있었대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얘가 집착이 엄청 심했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의심이죠. 이러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양 씨가 결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추정하면 이 여성이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늘 의심을 하는 거죠. 양 씨가 이제 집을 나가니까 이양길이는 이거 안 되겠어. 네. 이거 복수를 해야 되겠어. 네. 어떻게 해서든지. 네. 그래서 집으로 유인해 가지고 죽일 걸로 스스로 마음을 먹어요. 6월 16일 날 11시경에 그 지가 이 피해자가 짐 이제 그 결별 선언하고 짐 싸갖고 나갈 때 빠뜨린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피해자 가족 사진이에요.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나? 8살 때 돌아가시고 그런 사진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 사진이잖아요. 예. 그거를 이양길이가 착안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야 가족 사진 돌려줄게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유인해요. 그래가지고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양 씨가 그 집으로 간 거죠. 집 앞에서 만나서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미 작은 방 지방에다가 마당에 있는 빨래방망이 갖다 놨잖아. 하여튼 그렇게 유인했어요. 이게 속았어요 이제 양 씨가.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 거기에서는 이양길이가 막 사정합니다. 무릎 꿇고. 처음에 내가 잘못했다. 나하고 다시 살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네.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너 후회 안 해? 뭐 계속 그러다가 결국 나 못해. 나 빨리 그거 줘. 나 갈 거야. 네. 그러니까 수건으로 양씨 입을 막아버립니다. 입을 틀어막고 나일론 끈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걸로 손하고 발을 그 뒤로 못 결박을 빠져나가지고 꽁꽁 나일론. 묶어놓고 이거 묶어버린 겁니다. 담요를 푹 뒤집어 씌우고 자기 밖으로 나갔대. 네.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거실에 있는 TV를 축구 중계를 했대네 그때. 네, 네. TV 축구 중계를 보고 방으로 다시 들어왔더니 죽었더라는 거야. 이거 좀 믿지 않습니다. 이거. 네, 말 안 돼.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 그 죽은 자가 말이 없으니까 그래. 네. 시신 처리가 제일 문제잖아. 그래서 얘가 당일날 18시경에 그 인근에 있는 사직시장으로 갑니다. 가서 비닐을 구입해. 그 비닐을 다락 그 바닥에 깔고요. 시신이 발견된 하수구 주변. 네, 네. 그다음에 이놈이 제일 나쁜 게요. 재래식 그 공중화장실에다가 또 교각에서 뿌리고 네. 나쁜 놈입니다. 예, 나쁜 놈. 그렇게 해서 시신을 유기를 한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그러니까요. 시신은 일부는 다 못 찾았어도 거의 수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양길이는 이제 이 사건이 처리됐는데 얘는 재판에 이거 보면은 1심, 2심 다 사형 선고. 사형. 예. 79년도라. 예. 1심, 2심 다 사형 선고고요. 상고했어요. 대법원에. 예, 그게 이제 1년 뒤인 1980년도인데 80년도에 3심이 열립니다. 예. 거기서 확정돼 버려요. 사형. 그러니까 얘는 완전 사형이 확정된. 네. 그래서 85년도에 대구교도소에서 네. 교수형으로 처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쭉 이어왔던 사형 확정인 관련돼서 나왔던 거 그중에 또 토막살인 범죄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양길이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양길이가. 네, 네. 그래서 이양길이를 이제 오늘 찾아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 산입을 좀 시켜봤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다. 예.